대중과학자가 되려면 너무 정확한 정보, 많은 정보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중들한테 우리가 100의 정보를 준다고 그 사람들은 그 100을 전부 기억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재밌게 발표를 했는가, 또 얼마나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분위기 자체를 더 대중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하나만 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안녕하세요. 행운의 7번 발표자 김도연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쭉 보고 있어도 그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려 이렇게 다가가면 또 점점 멀어지기만 해요. 바로 여자라는 종족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 속을 모르겠는 여자라도요, 이렇게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음식을 보면 카메라가 먼저 나오는지, 왜? 데이트 2시간 전에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지, 왜? 표정은 막 이런데 와가지고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는 건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꼭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특히 그런데요. 여기 KT 올레스케 오시면서 여러분들 다 가로수길 지나오셨죠? 혹시 이 중에서 가로수한테 잠시 말 걸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가로수한테 말은 못 걸어보지만요, 잠깐 이렇게 멈춰서 한번 가로수를 유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뭔가 재밌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가로수, 이 식물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토종 식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외래종 식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그걸 말씀드리고자 있는 거고요. 해답은요, 잎을 보는 거예요. 잎을 보면요, 토종 식물의 잎은 상에 있는데 외래종 식물의 잎은 건강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곤충이랑 식물의 잎 사이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요. 곤충 대표죠. 메뚜기를 모셔왔어요. 메뚜기랑 잎의 관계를 보면요, 메뚜기 잎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배를 채우는 용도고요. 두 번째는 메뚜기 거기다 알을 낳아요.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요. 네, 자식을 키우는 자선 번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외래식물의 경우는 이런 메뚜기들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아요. 면역작용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는 그걸 보고 먹으면 죽어요. 알을 낳으면 애벌레가 안 태어나요. 그럼 거기다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외래종 식물의 잎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종 식물의 잎은 건강하고 외래종 식물의 잎은 토종 식물의 잎은 상에 있고 외래종 식물의 잎은 건강한 거예요. 이 치자나무인데요, 보면 잎이 많이 상에 있죠. 토종 식물일까요? 아니면 외래종 식물일까요? 네, 토종 식물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열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자나무 검색해 보시면 아마 한국에서 서식한다고 나올 거예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까지고요. 혹시 나중에 뭐 신문 기사 읽다가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어 라고 신문에 적은 게 본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런 이 토종, 외래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어떤 생각이 있는 건지, 단지 구분하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걸 구분하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토종과 외래종을 구분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요, 한국인이세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혹시 필리핀에서 온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한국인이랑 외국인이 한국말을 쓰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정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식물의 경우에 또는 동물의 경우에 토종이랑 외래종이 보여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외래종이 한국에 들어오면 처음엔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거죠. 공생을 하고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80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지나면요, 신기하게도 점점 토종화가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얘네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토종처럼 이렇게 벌레랑 같이 공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토종과 외래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얘네를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구분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그 생태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인간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너무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구분하는 것의 조금 중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영재학교 다니는 김도현 군은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중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대중과학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랑은 다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터고요. 제가 되고 싶은 대중과학자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조금 더 대중을 염두에 두고 그 대중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서 전달하는 그런 대중과학자가 되고 싶고요.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화학 쪽을 계속 공부를 해서 음식을 조금 더 화학적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중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여자들 마음을 잘 못 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토종이랑 이 외래종 같은 거 이렇게 쫙 하고 나니까 어때 됐어요? 지금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지금은 좀 여성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게 되셨는지. 지금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안타깝네요. 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보고 왜 안 돼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다는 점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여자랑 뭐 사귀고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조금 더 이해하고 검소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김도현 씨 발표 마치겠습니다.